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금리 급등이 원인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수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수억 원 이상 하락은 흔해졌습니다. 전셋값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집값 하향을 잡지 못해 전세 시장에선 깡통전세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를 통해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 보증금을 추후에 돌려받는 법적 절차 구상권 청구가 있지만 회수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자칫 실물 경제 위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직전 최고가 25억 4천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 낮은 1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캐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북에선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전용 84제곱미터가 9월 31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 17억 8천만 원보다 5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전체 가격 통계를 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하락해 2012년 12월 3일 마이너스 0.21%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락 기간은 19주 연속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봉구 마이너스 0.37%, 노원구 마이너스 0.36%가 큰 폭으로 내렸고 강남권에선 송파구 마이너스 0.27%가 잠실 송파동 대단지 위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수요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며 간헐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물량이 나오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입주한 인천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 초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2월 계약된 같은 면적 최고가 12억 4,500만 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인천 송도 SK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지난달 7억 2,300만에서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1억 원대였던 작년 말 실거래가보다 4억 원 가까이 내린 것입니다. 경기 화성에선 동탄역 15만 확구매 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4억 5천만 원 대비 30% 넘게 내린 10억 원에 지난달 거래됐습니다.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구에서 이뤄진 거래들도 모두 하락 거래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한신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6일 5억 5,400만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직전 거래 6억 원보다 4,600만 원 더 내렸습니다. 올해 기록한 신고가 7억 3,4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 빠진 수준입니다. 창동에서도 하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창동 주공식구 단지 창동 리버타운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 4일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들어 이 면적대에서 첫 거래입니다. 지난해 8월 9억 7,7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마지막 거래였는데 이보다 3억 1,700만 원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도 0.4% 하락해 도봉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렸습니다. 상계동 임광 전용 122제곱미터는 지난 4일 10억 8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 거래된 13억 1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중계동에 있는 중계무지개 전용 49제곱미터도 지난 12일 5억 1,500만 원에 손바뀜해 직전 거래 6억 2,9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내렸고 월계동 한진한 화그랑빌 전용 75제곱미터도 지난 1일 8억 5천만 원에 팔려 올해 1월 9억 6천만 원보다 1억 1천만 원 몸값이 낮아졌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A공인 중개 관계자는 노원, 도봉, 강북 등은 최근 수년, 특히 지난해 급등했던 곳이라면서 너무 급하게 오른 영향으로 요즘엔 매수 문의조차 뜸한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7.7로 9월 마지막 주 78.5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매매수급 지수는 무려 22주 연속 하락 중으로 2019년 6월 17일 77.5 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서울의 매매수급 지수 77.7은 올해 집값 하락폭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세종의 78.7보다 낮은 것입니다. 권역별로는 노원, 도봉, 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과 중구, 종로구 등 도심권이 71.0으로 매수 심리가 가장 낮았습니다.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도 9월 마지막 주 83.9에서 10월 첫째 주 82.8로 하락했습니다. 전세시장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값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0월 첫째 주 0.2% 내려 2019년 2월 18일 마이너스 0.2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전세값이 0.76% 내리면서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가락 1차 쌍용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23일 6억 3천만 원의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달 초 7억 8천만 원에도 계약이 맺어졌던 면적대인데 불과 며칠 만에 전셋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 7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장엔 5억 원까지 하락한 매물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락동 비공인 중개 관계자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 가격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라며 불과 한 달 새 전셋값이 많이 내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송파를 제외한 강남권에선 강동구 -0.45%가 고덕, 상일, 암사동 위주로 하락했고 양천구 -0.3%는 신정동과 목동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내렸습니다. 강북권에선 강북구 -0.54%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아동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입니다. 성북구 -0.34%도 기름동과 도남동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내렸고 은평구 -0.42%, 종로구 -0.33%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또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 지수는 전주 83.4보다 하락한 82.8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83.3 조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 전세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입니다. 전세 시장에선 깡통전세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값과 비슷해지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전셋집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공개한 전국 지역별 빌라 전세가율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은 83.1%로 집계됐습니다. 시군구별로 수도권은 경기 화성 107.7%,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인천 미추홀구 93.3%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전셋값이 집값에 비등해지거나 심지어 높은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신축 빌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깔끔한 외관과 잘 갖춰진 옵션에 현혹되기 쉬운데 그만큼 높은 전셋값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라며 분양업자가 일단 높은 값에 전세입자를 구한 후 그보다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식의 사기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산 가압류를 통해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 보증금을 추후에 돌려받는 법적 절차 구상권 청구가 있지만 회수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금을 꿀꺽한 집주인 상당수가 현금 흐름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세보증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건수 및 회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허그는 보증사고가 난 전세 채무자 2,909건, 1,739억 원 의의 보유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했지만 그중 25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이 1.43%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그가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허그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 변제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사고가 난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을 청구한 다음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다른 재산을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구상권 회수율이 낮아질수록 공적 보증 재원의 부실이 커집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갭 투기한 임대인 상당수가 무피 투자자가 많다. 보증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 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는 셈이라면서 앞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첫 절차인 경매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 영향입니다. 경매 응찰자가 급감하면서 유찰 비율이 늘고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률은 전달보다 14.1%포인트 떨어진 22.4%로 집계됐습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보증사고로 허그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은 3,770여억에 달했고 경매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965억 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엔 전세보증사고로 578억 원을 대위 변제했지만 이 중 경매 낙찰로 건진 금액은 7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엔 1,327억 원을 변제했고 경매로 낙찰로 받은 금액은 43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782억 원을 변제했고 이 물건 중 경매로 낙찰된 금액은 445억 원입니다. 장 공인중개사는 최근 3, 4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구상채권 자체가 변제 능력 없는 집주인 탓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미 부실채권 성격이 있어 청구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어렵다 라면서 경매 가율이 낮아지면 회수율이 더 낮아지고 보증기관의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 대표는 결국 보증보험에 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사회보장제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기관도 딜레마가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부실채권을 공적보증관이 떠안을수록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허그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 등 악성 임대인이 재산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재산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가격도 너무 비싸요. 자정거래, 실거래가 사기치던 게 가격이냐?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임. 내년엔 거의 붕괴 수준일 듯 각오하자. 잘했어. 내년에는 10억씩 뚝뚝 떨어질 텐데 잘했구나. 훈훈합니다. 내 집이고 팔 거 아니고 실거주할 거면 오르던 내리던 개똥 보듯 하시라. 오를 땐 좋았지. 내리니까 난리도 난리임. 난 내 집 한 채라 다행. 오르던 내리던 노후 되면 수리해서 살면 되고 오르던지 내리던지 관심 없음. 전세 사기 언제 법 강화시키냐 맨날 나오는데 대책이 없어. 2에서 3억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천지다. 그들은 신경도 안 쓴다. 13억에 들어간 호구나 멘붕우지 대다수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산다. 이게 얼마나 광기였냐면 2015에서 2017 사이 도곡동 렉스리 33평 기준 11에서 12억이었음. 불과 5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말이 아닌 거다. 정상으로 복귀하려면 아직 멀었다. 공인중개사도 같이 잡아야 된 물건이 부실한 걸 알면서도 소개함. 임대인이랑 짜고 치기도 하고. 법 좀 고쳐라. 국회에서 삼질만 하지 말고 전재산 몰수하고 사형시켜 공인중개업자 놈들 모두. 돈 낼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왜 자본금도 없이 몇십 채 사는 걸 허가해주냐고. 법으로 막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런 걸로 헤쳐먹나 보지.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챙기겠지. 눈먼 돈.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도 같이 잡아야 끝난다니깐. 얘네도 처벌을 해야 안 하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